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되긴 하는데, 네, 저는 오늘 당근마켓 개발 문화와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당근마켓의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부제로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달았는데, 저도 이제 발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 문화를 뭐 어떻게 정의하기도 어렵고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도 가감 없이 적어봤어요. 다른 회사들에도 혹은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뭔가 멋지게 정리돼서 완벽한 것보다는 현재 이야기도 많이 담았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제 이름은 정창훈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이제 CP라는 영어 이름을 당근마켓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영어 이름을 쓰자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쓰던 거야, 아이디로. 이 바다의 C와 파이썬의 파이를 붙여가지고 썼는데 이게 없는 거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찾았더니 뭐 프랑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길래 우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막 토니 스타크 이런 분들 보니까 약간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개발 팟캐스트 이제 44비트 팟캐스트라고 오랫동안 좀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요즘에는 자주 못 하는데 재밌게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네이버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지역 서비스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을 같이 공동 창업해서 CTO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는 당근마켓의 전반적인 문화 이야기와 그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개발 문화 이제 티타임이나 이런 거 하면 많이들 여쭤보세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정의된 개발 문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전 회사에서 개발자로서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해왔던 것 같고 그게 뭔가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CTO 분들 글도 많이 보고 해서 정의된 걸 잘 보면 나도 저런 게 좋은데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회사 안에서도 개발 문화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전 회사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 이제 최대한 많은 개발 언어를 좀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혹은 좀 재밌고 이런 거 쓰고 싶었거든요. 그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PHP로 돼 있었는데 자바 전환을 제가 입사했을 때 2008년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전사에. 그때 이제 저는 그전에 PHP로 돼 있었지만 저는 그 앞에 뛰어난 개발자분들이 만들어서 PHP지만 ORM처럼 다 구조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걸 왜 바꿔야 되나.' 하면서 또 자바의 이 생산성 속도나 이런 거를 좀 아쉬워했죠. 레일즈나 이런 언어를 쓰면 훨씬 더 빠르게 이 단순 작업은 할 수 있고 성능이 중요한 건 다른 걸로 하면 되겠는데 이런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한 회사에서는 '최대한 개발자들이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은 코틀린을 쓴다거나 혹은 플랫폼 성향의 조직은 고언어, 또 중고 거래는 당근마켓 처음부터 같이 했던 루비 온 레일즈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지만 정리된 문장으로 이걸 정의할 수 없다는 게 저도 가끔 제가 CTO로서 뭐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당근마켓의 개발 문화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정의할 수 있다면 뭔가 자율성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인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쪼금씩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또 이게 저 혼자 만드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더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로서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고 또 구성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또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인제 회사 안에서 뭐 미덕 같은 것도 이렇게 시도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SRE 미덕도 그렇고 그전에는 뭐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간단하게 미덕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인제 서버 미덕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제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때 회사의 자원을 좀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막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예 지원할 최대한 제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이제 경영진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지원이 필요할 때 쪼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아무래도 또 초기 같이 공동 창업했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 알아주는 측면에서 쪼끔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뭐 고민이나 노력 이런 상황을 하나씩 좀 뒤에 공유하면서 사례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발 언어인데요. 개발자들이 제일 관심 많이 많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해야 좋지 않냐."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큰 회사에 있던 분들이나 혹은 특정 부서에서는 언어가 통일되면 아무래도 편한 요소가 있거든요. 같은 문제를 겪는 걸 다시 안 겪을 수 있는데 뭐 마이스퀘일 DB 커넥션 문제를 고에서 겪었는데 레일즈가 또 겪고 파이썬은 또 겪고 그 해결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도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하나로 통일하고 싶진 않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좀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하고 대신 뭐 퇴사나 이런 협업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니 그래도 '조직 단위로는 어느 정도 통일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회사 전체에서 뭐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 또 도커나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런 발전으로 언어를 통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좀 넘어온 것도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회사들은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API를 호출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회사 전사에서 내려주니까 지금은 오히려 프로토버프나 gRPC로 좀 정의만 잘하면 언어는 상관없는 시대가 됐고 배포도 예전에는 배포 솔루션을 다 하나로 통일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도커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제 인터페이스의 정의나 통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인터페이스나 뭐 카프카 메시지나 이런 게 잘 안 맞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도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각 언어별 템플릿이나 가이드 통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레일즈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컨벤션이 언어나 프레임워크 단에서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 비슷하게 개발하거든요. 근데 고랭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고 타입스크립트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나마 코틀린도 쪼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언어를 같이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요런 것들을 통일하는 작업을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루비 on 레일즈인데요. 제가 쪼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해 볼게요. 당근 마켓의 시작이고 중고 거래와 당근 마켓 사기꾼 제재하는 운영 시스템. 중고 거래는 원래 당근 마켓이 있었으니까 본체고 운영 시스템은 새로 만들었지만 이것도 레일즈가 최적이고 레일즈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있고요. 사내 인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들었는데 이것도 레일즈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 창업 같이 했던 대표가 내가 만들겠다고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인사 시스템이나 혹은 개발자로서 우리가 출퇴근을 체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차원에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좀 레일즈로 빠르게 나왔고요. 또 인제 레일즈의 장점이면 역시 빠른 개발 속도인 것 같아요. 이건 레일즈에 익숙한 사람의 한정입니다. 레일즈에 익숙하지 않으면 전혀 빠를 수가 없고요. 카카오톡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레일즈였고 인제 점점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출신 분들이 창업한 회사 보면 레일즈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 생각보다 레일즈로 시작한 한국 스타트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회사 안에서 장난으로 "돈 벌고 싶으면 레일즈 하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이 레일즈로 했던 저희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다른 스타트업 한국에 여기 초기 멤버로 들어가면 스톡 옵션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고온어나 이런 자바는 오히려 좀 안정된 회사 커진 회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고언어는 당근마켓에서 루비 이외의 첫 언어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됐었고 검색이나 피드, 채팅 계정 같은
좀 다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좀 빠른 속도와 트래픽 대비 적은 리소스 사용량이 장점인 것 같아요. 고랭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나 이런 거 최적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같은 트래픽을 훨씬 적은 서버 비용으로 서빙하고 있다,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틀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트래픽과 개발 속도가 다 중요한 조직에서 많이 쓰고, 당근마켓은 사업 부문 주로 광고, 지역 비즈 프로필, 동네 생활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확실히 풍부한 레퍼런스나 적용 사례가 있죠. 그리고 개발자 풀이 넓다고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채용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좋은 엔지니어를 모시는 관점에서 보면 언어별로 막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지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입스크립트인데, 개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서 여전히 쓰시는 것 같아요. 레일즈랑 비슷한 포지션이죠. 당근마켓에서는 알바, 중고차, 부동산 조직에서 쓰고 있고, 레일즈의 경쟁자로 좀 빠른 속도를 담당하고, 백엔드 말고 프론트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알바, 중고차, 부동산 같은 경우 한 언어로 어떻게 보면 돼 있는 거죠. 예. 하나가 더 있네요. 그 다음에 파이썬인데, 당근마켓에서는 레일즈랑 겹치는 포지션 때문인지 거의 안 쓰고 있었고 머신러닝에서만 좀 데이터 분석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학습.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장고 쓰던 분이 인프라실에 들어가셔서 조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퍼뜨려 보시려고. 예, 근데 다른 회사에서 메이저로 사용하는 것 대비 당근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를 위해서 많은 언어를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언어 파편화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서 도구 이야기인데, 예, 좀 빨리 해볼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썼네요. 에버노트로 당근마켓은 처음에 했어요.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도구고, 근데 이게 쓸수록 엔터프라이즈에 좀 부적합하고 동기화가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노션을 썼고요. 처음에는 문서 도구에 관심 있는 저랑 이제 다른 분이 그냥 둘이서 테스트로 썼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한글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쓰고 다른 분도 쓰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퍼져버렸어요. 에버노트의 단점 때문에. 에버노트도 2019년까지 쓰는 분들은 있었는데 노션으로 확 넘어갔고, 그 위에 이제 컨플루언스를 제가 또 쓰고 싶어서 썼는데, 이게 많은 회사들이 썼고 또 문서 양이 많아지면서 노션 검색이 너무 별로예요. 치명적이었고, 근데 여전히 고민 고민 중이고, 이제 전사의 문서가 컨플루언스와 노션으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좀 문제입니다. 노션처럼 깔끔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이고, 오히려 컨플루언스 사용하던 조직도 노션으로 많이 넘어오고, 완전 개발 중심의 SRE 조직 같은 데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문서 작성은 이제 개발 조직이 커지면서 문서로 소통하는 게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슬랙으로 정말 많이 일했고 지금도 슬랙으로 일하는데, 거기서 컨텍스트를 막 스레드 100개씩 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PPT 방식이 아니라 좀 잘 정리화된 문서. 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고 각 조직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오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슈 관리 도구는 뭐 GitHub 저희 쓰고 있고요. 예, 작은 작은 조직일 땐 이슈 관리는 하지 않았어요. 소스 코드 관리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가 2020년에 PM이 처음 지라 쓰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큰 회사에서 지라 썼던 경험 때문에. 근데 이제 개발 조직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자들이 오히려 지라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하이트라고 또 시도하는 팀이 나와서 이것도 파편화의 시작인데, 예, 하이트를 좀 지라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PM들은 정말 좋아하는 툴이 됐고, 근데 개발자는 선호하지도 않기도 해서 이것도 한 번에 확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혼재되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율에 뒤따르는 이 파편화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로 확 정해 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도 이제 창업 때부터 썼고, 이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멘션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오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다행히 슬랙은 파편화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에 지난달인가 장애 났을 때
아무도 업무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소스 관리 도구는 이제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저희가 계속 썼었고,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 이건 좀 고민이 계속 돼요.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예, 회사에서 쓰는 이름이랑 회사에도 영어 이름을 쓰다 보니까 본명을 몰라 가지고 GitHub 개인 계정에 들어오면 좀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계정 따로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잔디를 심고 싶어서 개인 계정에 연결해 놨고요. 네, 좀 다양한 업무 도구들이 많습니다. 당근마켓에는 GitHub 코파일럿도 요즘에는 이제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이 해외에서도 이제 개발자들의 필수 도구라고 해요. 이게 막 생산성을 높여주니까 실제로. 그리고 젯브레인이나 이런 것들 많고, 쓰고 싶은 툴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허용하에. 네. 제 책임하에 어떻게 보면 승인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발 도구나 서비스도 이것도 시간이 많이 없는데, 데이터독이나 센트리 같은 이런 무수한 툴들이 많아요. 사실 어떤 거는 나왔다 사라지기도 하고, 버셀이나 넷리파이도 제가 알기로는 프론트엔드 코어 조직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 과정에서 좀 자유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서 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걸 제가 마지막에 투두로 짧게 적었는데, 당근마켓 사무실에서 저는 좀 더 많은 미드업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AWS 커뮤니티 미드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무실 구경하고 싶으면 이런 미드업 하실 때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당근마켓 멤버가 같이 이런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개발자만 사외에 이렇게 개발자만큼이나 사내 개발자도 많다 보니까 좀 소통이나 정보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개발자 블로그나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당근마켓이 아마 400명 정도 될 텐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250명 정도가 개발자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의 개발자 규모 대비 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사내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도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 초청해서 최근에 세션 한 2번 해 봤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이런 것도 장려하고 싶고, 예, 저도 이제 사내 개발자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이제 사회 개발자하고도 소통이 중요한데 확실히 개발자만 250명이 되다 보니까 사내 개발자들의 이야기도 좀 제대로 못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 이렇게 요즘에 DR이라고 해서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내 개발자들을 먼저 챙기고 사회 개발자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 개발자들을 통해 좀 다른 회사의 문화나 프로세스 이런 것도 개선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어요. 네.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시간 좀 오버했는데, 네, 감사합니다.